네, 한 주 동안의 주요 정치 이슈를 정리하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된 가운데 개헌 논의 역시 불붙고 있는데요. 박용진 전 의원과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어디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이 다행스럽게 8대0 전원일치로 나와서요. 정말 천만다행 이런 느낌 가지고 있고, 저는 그날 집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제가 노트북을 펴고 제가 재판관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받아 쓰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야, 정말 그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로 해석하는 그 판결문의 내용도 놀라웠고요. 윤석열 측의 그 궤변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판결문을 보고도 아직 대한민국이 튼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파면을 기점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로 접어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선에 출마한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결정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준비도 했고요. 또 여러 동지들하고도 협의하고 준비에 필요한 일들도 하고 했었던 것도 맞는 말입니다. 준비는 있었어요. 근데 일단 이번 경선의 결과에 어떤 변동성을 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힘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제 역량의 부족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비전, 정책 경쟁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어떤 출마의 의의를 두는 그런 필요는 없는 입장이라서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평당원으로 단순히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승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좀 찾아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고요. 마음속에 결심이 출마든 불출마든 섰으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빨리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난 일요일 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원님의 행보도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낸 개헌 논의의 파장이 매우 큽니다.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건데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헌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에 개헌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적 의사를 모으고 어떤 의견들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플랜에 동의를 합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의 헌법은 사실은 절대 반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랑 비슷해서요. 그걸 쥔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파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은 빨리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권력 분권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해야 된다 맞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나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김두관 전 의원이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삼김 또는 사김이라고 불리는 잠룡들의 행보가 궁금한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고민들은 저하고 많이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김경수 전 지사도, 김동연 현 지사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경선에 나가서 1등을 할 수 없는 거라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실 텐데, 경선에 나서든 나서지 않든 민주당의 당원으로 정권 교체에 헌신하고 또 국민들에게 더 큰 승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내란 옹호 세력들, 계엄 추종 세력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단결, 민주당 안에서의 연대, 통합, 이거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실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 관저에서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
하지만 말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상황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분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범죄 피의자예요. 특히나 그 범죄 혐의가 내란죄예요. 그리고 앞으로 줄줄이 여러 범죄 혐의가 있을 겁니다.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국민의힘으로서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느 국민도 그 사람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그 자체는 그냥 국민적 그 두통거리와 골칫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 소명하거나 변호할 일이 있으면 그건 열심히 해야 될 수 있지만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고 유지되고 있는 관저에 눌러 앉아서 저렇게 있을 것도 아니고요. 가끔씩 메시지 내서 자기 지지층들에게 독려하는 메시지 내는 것도 이거 하루 이틀이지 그다음부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은 날입니다. 여러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런 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요구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벌써 100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돌아가신 분들, 희생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요. 100일이라서 더 마음이 힘드시고 슬프실 텐데 우리 정치권들이 보통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추자고 얘기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런 재난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힘을 합치는 데에는 어떤 정쟁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참사의 후속 작업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박용진 전 의원과 주간 정치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